2025년 2월 14일 미국 주식 시간의 거래 내용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관세가 그동안 애매모호했죠. 그게 정확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협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대부분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을 한 가운데 인더스트리아, 산업 쪽은 좀 약세가 이어졌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7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메타의 경우는 18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제가 거의 뭐 한 120개, 150개 종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업종별로 쭉 적어놓고 그 업종 밑에 그 글을 특징주를 적어놓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이렇게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적어놓는 게 괜찮은지 뭐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그때 맞게끔 좀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은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제가 한 8종목, 뭐 9종목, 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어제 브로스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더치브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뭐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해드렸던 건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애플러빈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었고요. MGM도 어제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 외에 후드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 외에 새롭게 포함된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DD도 말씀을 해드렸고 레딘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시스코 시스템즈도 어제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 왔는지 대충이라도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간의 특징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개 종목만 좀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몇 개 종목만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인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뭐, 반도체를 미국 내에 설치를 하겠다. 미국에서 제조 모두 하겠다. 뭐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인텔이 급등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인텔 주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좀 차트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박스권으로 계속 좀 이어졌다가 저점을 18달러로 잡아 놓은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보게 되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뭐가 여기냐면 그동안 지지가 계속 됐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어요. 이 가격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저항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저항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24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반등 나오게 되면 27.5 26.5네요. 26.5달러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5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상승 충분히 있을 가능성 높죠. 그렇게 되면서 30달러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인텔 실적은 올해 대폭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 1분기 실적 뭐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2, 3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인텔의 가격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실적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실적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 흑자 전환 예상을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뭐 인텔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봤던 종목이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좀 받아준 거죠.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언제 매수할까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8%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냥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게 320달러예요. 320달러 부근이 그동안 지지가 좀 강하게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는 일단은 깨졌습니다. 상승 추세는 깨졌기 때문에 반등 생각을 하고 매매하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320달러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면 306달러에서는 손절 타이밍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체크까지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4년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2025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21년의 실적은 뛰어넘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2022년까지는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32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320 죄송합니다. 355달러 정도까지 365 여기까지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봤던 게 웬디스 웬디스 음료 관련된 시장이죠. 음료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주가 떨어지고 지금 박스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건 이중 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겁니다.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중 바닥 형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20.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50% 정도 실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체크해 보게 되면 2024년은 안 좋았죠. 근데 2025년에는 사상 최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은 1분기 실적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은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2025년에 실적이 진짜 돌아선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는 20.5달러고요. 뭐 많이 본다라고 한다면 24달러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시간의 거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운영 기업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4분기 실적이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죠. 4분기 실적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주당 순이익은 못 돌았어요. 그렇죠? 실적이 지금 뭐 혼동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클라우드 및 AI 기반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그 다음에 환율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025년에 어떤 흐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가 체크 해 보게 되면은요.
많이 올라갔다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시간 내에서 소폭 하락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흐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체크를 했던 것과 그 이후에 매매하는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가격은 이제 155 정도, 155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이래서 항상 실적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으면 그 다음의 흐름이 보이는데 2025년에 실적이 떨어지겠네요. 4분기 실적 좋고 1분기 좋은데 매출과 EPS가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주가는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올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그냥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5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지노 운영기업 윈 리조트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다만 마카오 사업 부분이 일부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시간의 소폭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0.71%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윈리조트의 4분기 매출이 18억 4천만 달러로서 예상치 17억 8천만 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조정 EPS가 2.42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이 실적은요. 라스베이거스 매출이 연간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카오 사업 부진으로 인한 약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체크해 보게 되면요. 2024년에 좋지는 않죠. 근데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1분기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계속 1분기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연간 실적을 보고 덤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고요. 윈리조트 1분기 실적까지 안 좋다라고 가정을 하면 70달러 부근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받게 되면 70달러 체크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110달러까지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2019년부터 계속 안 좋아졌죠. 2019년, 20년 해갖고 2024년까지 안 좋아졌다가 이제 턴 어라운드 되기 시작을 했다고 보면 적어도 70달러에서 110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55달러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는 그때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70달러 부근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110달러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 보안, 그 다음에 솔루션, 모토로라 솔루션즈. 이게 모토로라죠. 그렇죠?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분에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웃도는 EPS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0.2% 상승을 했는데 4분기 매출이 30억 1,0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증가했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29억이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예상치가 3.98달러였는데 4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몇 가지 이유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었고요. 제품 및 시스템 통합 부분에서도 연간 10% 성장을 달성을 했고
보안 및 안전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 전망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매출 성장률이 5.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EPS가 14.64달러에서 14.74달러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트 보기 전에 실적 확인해 보시죠. 무조건 실적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4년에 실적이 좀 떨어졌죠. 뭐 예상치로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1분기 역시 실적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5년의 실적은 좋아지겠네요.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건 미국 증시의 영향이겠죠. 미국 증시의 영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주가가 워낙 높으니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2023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오타가 좀 난 것 같은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약 증가와 견조한 수요가 실적 개선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EPS가 예상치가 0.58달러였는데요. 0.73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24억 2천만 달러가 예상이었는데 24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4분기 총 예약 숙박 및 체험 건수가 1억 1,100만 건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를 했고요. 예상치가 1억 800만이었거든요. 근데 1억 1,000만이면 그거를 뛰어넘은 거죠. 그렇게 되면 예약 금액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상치가 172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17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현재 신규 제품 출시가 전환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향후 1분기 매출 전망이 22억 3천만 달러에서 22억 7천만 달러 이렇게 올랐는데 예상치가 23억 달러였거든요. 그것보다는 밑도는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활절 효과와 2월 추가 일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에어비앤비 경제가 좋아야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2023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역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1분기 실적 예상치 보게 되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155달러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이 기대치를 상회를 했어요. 그런데 EPS가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시간에 3.28% 하락을 했는데 뭐 2분기 매출액이 23억 달러로서 예상치 22억 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조정 EPS가 0.73달러인데 예상치가 0.78이었거든요.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플랫폼화 전략을 통해서 일부 제품을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유료 서비스 전환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뭐 일부는 무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EPS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워낙 뭐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주가죠. 그렇죠? 그래서 2024년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에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워낙 안 좋으니, 워낙 안 좋다기보다는 계속 안 좋은 흐름이니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주가 많이 올라갔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고 대응해야겠죠. 그러면 그 가격이 189.5, 190 요 사이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실적이 1분기 좋았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예상치죠. 부진하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조정 순이익이 2.38이었는데 시장 예상치가 2.28이었습니다. 웃돌았고요. 예상치 매출이 71억 5천만 달러였는데 실제 71억 7천만 달러로 뭐 예상치보다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분기가 예상치랑 비슷한데요. 조정 EPS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악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규제 관련 불확실성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관세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요 문제까지 보수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 순이익, EPS 모두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순이익이 조금 줄어드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무료로 뿌렸던 제품이 중장기적으로는 유료화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2024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160달러? 근데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지지는 160달러가 보이는데 그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215달러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게임스타 며칠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 이거 며칠 전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엑슨가에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뭐 이런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체자산 투자 가능성이 아직은 평가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기대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좋지는 않은데 실적은 안 나왔네요. 실적은 안 나왔으니까 차트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스탑이 이게 아마 움직이는 거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냥 24달러 부근이면은 뭐 나쁘지는 않다. 24달러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보수적으로 32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드래프트 킹즈 홀딩스 4분기 예상치를 충족을 했습니다. 충족을 했고요.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 7%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 매출액이 13억 9천만 달러로서 예상치와 똑같습니다. 똑같고
순이익이 0.14달러인데 예상치가 0.11이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0.03 더 올라가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전망치가 기존 62억에서 66억 달러 사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단을 63억에서 66억으로 조정을 좀 했고요.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킹즈 흑자 전환이 아직 안 되네요. 1분기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 2025년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할 것만 빨리빨리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순이익, EPS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지고 사상 최대치 사상 최대 더 올라가겠네요. 그냥 보수적으로 65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아쉽네요. 이거는 46달러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46달러면은 뭐 1분기 실적까지 감안을 해보게 되면 65달러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고객 참여 플랫폼 트윌리오 4분기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1분기 가이던스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서 거의 7% 가까이 약세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1달러, 매출이 11억 9천만 달러입니다. 거의 예상치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1분기가 이제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하는 이슈. 그래서 트릴리오의 성장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됐다. 매출 성장률 둔화와 클라우드 커뮤니티 시장 내 경쟁 심화가 향후 실적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분기 실적은 1분기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적자가 기록을 할 때는 상반기를 좀 빼고 하반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건 제가 예전에 이거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체크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분석을 했었다는 얘기죠. 뭐 그거 대비해서 뭐 2배 정도 100% 정도 상승을 했으니 다만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16달러에서 115달러 부근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분기 가이던스가 미리 조정을 좀 받아준 모습인데 원래 지지가 어디서 나왔어야 되는 거냐면 134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탈을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죠. 133에서 134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134 이탈하게 되면은 116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요거 좀 애매합니다. 요거 좀 애매해요. 예상치 하회했고 2025년 연간 가이던스 경우도 하향 조정을 했고 이게 진짜 말도 많은 종목이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데 예상치는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계속 좋아질 것 같네요. 그럼 요거 타이밍만 잡으면 매매하기 딱 좋을 것 같은 내용인데 일단은 뭐 예상치로는 하락을 좀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블랙엘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50달러, 30달러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박스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박스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38달러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8달러 지지하게 되면 51달러, 만약에 38달러 이탈하게 되면 30달러까지 조정 가능성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실적이 잘 나왔나 봐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글로벌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2025년은 실적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임기 말이 돼야, 트럼프 임기 말이 돼야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워낙 뭐 이슈가 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상장했던 고점, 상장 이후의 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크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후 급등을 했습니다.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적자가 줄어드는 종목들이 뭐 안 올라가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적자가 뭐 줄어들고는 있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매매를 안 할 필요는 없는데,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술적인 매매로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달러 전후가 이전에 저항이었기 때문에 뭐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물론 더 돌려낼 수는 있겠죠. 돌려낸다라고 하더라도 108달러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77달러 부근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차트로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메티카 4분기 예상치가 하회를 했죠. 그 다음에 분기 매출도 하락을 했습니다. 인포메티카. 그런데 2024년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4분기 실적이 이래서 그런 거지. 1분기 실적은 떨어질 걸로 보이고 연간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 하반기에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주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볼 필요도 없네. 다 보이네요. 23%였는데 34%까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15달러? 15달러? 그리고 중장기로 이거는 저는 15달러 보면은 그냥 이거는 박스죠. 이렇게 15달러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버텨갖고 40달러면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10종목 정도 체크를 좀 했어요. 10종목 정도 체크를 했고요. 기사 내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 그냥 제가 차트를 보고 차트에 대한 분석으로서 얘기를 좀 해드렸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